반갑습니다. 도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12운성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12운성 강의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운성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주풀이의 도구입니다. 12운성을 12운성인데 이걸 이제 다른 용어로는 토태법이나 이제 절태법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 12운성이 고전 명리부터 계속 쓰였던 것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12운성은 일본의 아부테산이라는 그런 명리학자가, 사실은 명리학자는 아니죠. 이제 일본의 중일전쟁 때 일본의 장수였는데 이제 중일전쟁에 패하면서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후퇴하면서 이 아부테산이라는 그 사람이 겉은 군인이었지만 이제 속으로는 약간 학자 기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명리의 고서들을 엄청난 양을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그걸 집대성을 해서 연구를 이제 하다가 12운성 이론을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이제 퍼져가지고 쓰이게 된 게 채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대한민국의 근대 명리 도사, 박도사, 박재산 선생님이나 자강 이성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박재환 선생, 이런 분들이 정말 도사로 불리는 데는 이 12운성을 기가 막히게 자유자재로 돌리면서 여러 가지 십성이나 생극자로만으로는 풀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풀게 됨으로써 12운성이 지금 많은 학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12운성은 신살에 불과하다. 그리고 양간의 12운성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음간의 12운성은 이게 음생양사, 양생음사 이런 이론으로 역행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음간의 12운성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학파들은 아예 안 쓰는 그런 관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양간, 음간을 그냥 구분하지 않고 목화, 토금수로 오행으로 12운성을 쓰는 그런 학파도 있는데, 그런 학파는 일단은 좀 배제를 하셔라. 그래서 이 12운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임상으로 이렇게 실전 통변을 해봐도 12운성을 대입을 해서 풀 때하고 전혀 이제 배제하고 풀 때하고 이 풀이의 차이가 엄청나고요. 안 풀리는 어떤 그런 사주도 많아요. 12운성을 쓰지 않는 경우에.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12운성이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럼 뭐냐? 사주에서 어떤 방법으로 쓰이느냐? 사주풀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풀어내느냐,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쭉 첫 강의부터 사주 공부를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주를 풀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음양의 어떤 그런 음양과 이제 오행, 목화토금수의 어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생극자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국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에 대한 생극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십천간, 12지지, 천간의 10개의 어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다음에 지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각각의 그 천간과 지지의 글자의 의미, 우리가 흔히 이걸 물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이 궁성, 천간, 지지. 요게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연월 일시가 태어난 년과 월 일시가 갖는 그 의미가 있죠. 사주팔자에.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8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가 년, 월, 일, 시. 위에가 천간, 지지. 각각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여기가 일간인데, 일간이 나로서 가지는 의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꼭 각각의 궁성과 천간 지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는 5번. 이제 십성. 뭐, 십성을 이제 십신이라고도 하고, 뭐, 육친. 또 육신이라고도 뭐 이렇게 불리는데, 어쨌든 십성에 대해서 뭐 비경과 겁재는 뭐고, 그다음에 편관, 정관, 뭐 재성, 그죠? 뭐 정제와 편제, 식신상관, 뭐 편인, 정인 이런 거의 의미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80강 정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진도가 나간 게 생극제화, 천간의 생극제화하고, 요게 조금 순서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지지에, 이건 천간, 그 다음에 합평충파해. 지지에서 일어나는 이 생극제화와 합평충파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해야 될 이 7번이 12운성입니다. 12운성. 사주풀이의 가장 이제 기본이 이런 것들을, 도구들을 잘 배합을 해서 우리가 사주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럼 12운성은 뭐냐? 12운성은, 쉽게 얘기하면, 이 천간의 왕세와 상태, 어떤 모양새냐, 그쵸? 지지에, 어떤 지지 글자에 이 천간이 위치해 있을 때 이 천간과 지지의 이 관계성을 보는 어떤 그런 도구입니다. 그 관계성이란 것은 간목이, 예를 들면 간목이 자수위 위에 올라와 있을 때 어떤 간목의 힘의 왕세나 상태나 모양, 그쵸? 요 간지가 갖는 의미. 그 다음에 요 간목이 뭐 신금 위에 올라 있을 때 어떤 그런 모양. 요거 이제 갑자는 우리가 목욕이라고 12운성 중에 하고요. 갑하고 신이 있으면 요 신을 이제 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욕과 절지, 그 다음에 간목이 요 임목 위에 올라 있을 때 요거 이제 걸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겁니다. 요거에 각각 가지는 이 간목이 어떤 지지 위에 올라가 있느냐에 따른 그런 관계성과 왕하냐 세하냐, 세력이, 에너지의 기운이 어떤 양상을 보이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 12운성입니다. 이 10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2지지를 12글자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요와 비슷한 12신살도 있어요. 12신살. 12운성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12신살 강의에 들어갈 텐데, 전부 다 어떤 지지에 있는 12지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삼합의 운동성이 이제 베이스가 돼서 우리가 12운성과 12신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목의 삼합은 해묘입니다. 화의 삼합은 인호술, 금의 삼합은 사유축, 수의 삼합은 신자진. 이렇게 어떤 그런 삼합의 운동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조금 이론을 확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8번으로는 이 자평 진전의 이 격, 용신에 대한 이제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 강의도 대략 한 못해도 한 20강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고요. 어쨌든 이 12운성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자유자재로 쓸 줄 알게 되면 사주풀이가 상당히 쉽고 재밌어진다. 이게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좀 이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가지고 뭐 사주풀이가 다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격과 용신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타 신살, 그러니까 이제 뭐 9번 되겠나요? 기타 신살 뭐 백호다, 백호살이다, 뭐 괴강 살이다, 뭐 천을귀인이다, 문창귀인이다, 원진, 귀문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또 드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대세운 보는 것까지 이제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주풀이의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12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 12운성이 뭐냐? 12운성. 12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12운성은 말 그대로 자연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이제 읽어낸 어떤 자연법이 기본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을 이제 거치면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쉽게 얘기하는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친다.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어떤 전성기를 이루고 나서는 다시 쇠퇴해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이제 끊어져서 다시 어떤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윤회 사상까지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서 어떤 이 삶의 사이클, 인생의 사이클, 자연의 사이클을 이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을 12지지의 12단계로 세분화해서 각각의 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애가 어떤 관계성을 갖느냐. 관계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에너지의 왕하냐 쇠하냐,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어떤 모양, 또 뭐 우리가 심리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이 12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12운성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사람도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먼저 이제 우리가 나무를 가정하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아니면 씨앗이든 그런 식물이 뚫고 올라와서 점점점 이제 줄기와 그쵸? 잎이 무성해지는 어떤 그런 봄의 그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면서 꽃도 피우고 어떤 전성기를 보내다가 이게 이제 가을이 되면서 점점 시들시들하면서 낙엽도 떨어지고 그쵸? 이제 조금 메말라 가죠. 그리고 나서는 겨울이 되면 이게 죽는 건 아니죠.
일단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어떤 인고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다시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면서 다시 이렇게 뭔가 이 생존하는 어떤 그런 사이클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점점 무럭무럭 크면서 성인이 돼서 어떤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노쇠해서 또 병도 들고 신체적으로는 이제 조금 활동이 떨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환생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다시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식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죄와 벌, 천당 지옥의 개념이 조금 인간이 종교적인 게 가미가 돼서 다시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쨌든 무엇으로 태어나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히든 바다에 뿌려지든 뭐 그러면 그게 다시 땅속의 양분이 돼서 그거를 빨아들인 여러 가지 이 생명체가 그게 또 다시 이제 태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12운성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보면 오묘하면서 참 신기한 이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12운성이 이런 거다. 그러면 우리가 12운성이라는 것은 쉽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고, 삐뚤어졌네. 기준선이 있다고 이렇게 치면 어떤 이런 태극에 자 이런 사이클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이 기준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과 사, 그래서 요게 그 기운의 왕세, 왕하냐 세하냐, 그다음에 상태와 어떤 모양까지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시간의 흐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거치듯이 어떤 생명체든 어떤 자연의 일부든 생물에 해당이 되겠죠. 뭐 돌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해당사항이 없고, 사람도 어차피 생명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장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기 장생. 태어난다.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정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제왕.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에 끊어져서 내 기운을 못 쓰는 땅속으로 들어간다. 어떤 갇힌 어떤 것을 생왕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삼합입니다. 삼합.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목의 삼합을 해묘미라고 제가 이제 앞전 강의에서, 그쵸? 삼합 강의에서 했습니다. 요 목인데 지금 12운성 이걸 이제 간목으로 목 중에 양간의 이제 그 글자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 왕, 묘라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거를 생왕묘는 12운성의 각각의 시작하는 기운, 제일 왕성한 기운, 제일 약한 기운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왕묘라고 해서 썼습니다. 이게 뭐 간목이든 병화든 무토든, 그쵸? 그 다음에 경금이든 임수든 삼합의 어떤 논리다. 요게 이제 그거를 12개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는 게 12운성이다. 12운성의 각각의 대표가 삼합이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 그 다음은 여기 이제 목욕의 단계를 거칩니다. 목욕. 한번 써볼게요. 관대, 걸록, 그 다음에 이제 쇠, 병,
사, 그다음에 묘, 끊어지는 기운이 절, 태, 양, 다시 이제 여기가 생, 장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절태, 양 해서 총 12단계 12지지 12단계를 우리가 이제 12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운성. 그러니까 12운성을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좀 잘 쓰려면 일단은 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사묘, 절태양, 절태양 다시 이제 장생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좀 이게 숙지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장생의 의미는 말 그대로 태어난다, 그렇죠? 태어나서 아기같이 어떤 이 후원의 인자, 생명의 인자, 생명력을 받아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기운이 이제 상승의 기운을 이렇게 이제 제왕까지 가서 제왕의 정점에 이르러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강의 기운, 다시 절부터는 다시 이게 상승의 기운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기승전결이라고도 하죠. 어떤 일에 처음에 일어날 기 해서 점점 상승해서 이제 어떤 전성기를 이룬 다음에 이렇게 하강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기승전결이 12운성의 어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나이대에 어떤 그런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런 심리나 그런 상태의 모양을 우리가 연상을 하면 됩니다. 장생은 무조건 이제 어떤 태어나는 어떤 기운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기운.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날 때 엄청난 이 기운을 가지고 강한 간목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난 어떤 그런 기운이고, 태어났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유아기, 영아기를 뜻합니다. 각 태어난. 그 목욕은 태어났으면 일단은 때 빼고 강내고 목욕을 시키죠. 이쁘게 치장을 해서. 그래서 치장하고 뭔가 배워가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쁜 걸 찾고, 그러니까 이때는 목욕은 한 4살에서 한 6살 정도의 꼬마 아이가 갖는 어떤 그런 모습, 그렇죠? 외모에도 관심 갖기 시작하고요, 호기심도 많고요, 시행착오도 거치고요, 막 이런. 하지만 어떤 발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좀 불안하죠. 4살, 5살, 6살 애들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약간 불안한 기운이다. 자, 관대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관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부터 들어가면 요즘은 아이들이 영양 상태나 발육 상태가 좋아서 뭐 이미 중학생만 돼도요,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뭐 2차 성징도 막 나타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겉의 모습은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는 약간 덜 성숙한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나 약간 노련함이나 어떤 이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것보다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지만 그 기운이 상당히 뻗쳐나가서 강하는, 융통성이 조금 없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 자, 이제 이 관대라는 것은 우리가 사모관대라고 여기에서 이제 어원이 된 겁니다. 사모관대. 사모관대가 뭐냐? 이 사는 우리가 이제 비단을 뜻하고요. 모는 우리가 모자, 관은 우리가 이제 대는 이제 우리가 혁대, 벨트를 뜻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사모관대는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때 벼슬을 얻게 되면 장원급제를 하든 하면 어떤 이 의복을 갖추잖아요. 그래서 비단 옷을 입고 또 위에 모자, 갓을 쓰고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혁대, 대를 이렇게 갖춰서 어떤 의복을 갖춰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인정, 너는 이제 조금 성인은,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인정을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요,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는 이게 결혼, 예복의 개념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지금은 뭐 30대, 남자 30, 20, 최소한 20살이 넘어야 이제 결혼을 하는데, 예전에는 남자들이 보통 뭐 16살 정도만 되면 이제 뭐 장가도 가고 했는데, 그때 입던 그 옷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도 쓰고 그다음에 파란 뭐 옷도 입고 혁대 관대도 두르고 해서 예복의 의미로서 지금 청소년기 우리가 교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복. 그러니까 그 새신랑이 이제 몸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16살, 17살. 근데 아직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않았다. 아직 인생 물정 잘 모른다. 의욕만 앞선다. 어떤 좌충우돌하는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게 이제 관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걸록은 이제 내 녹봉을 받는, 그쵸?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나라의 어떤 이 봉급을 받는 취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청년기를 얘기합니다. 청년기.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요 걸록은 제가 볼 때는 20대 중반 에서 뭐 30대 중후반까지 보통 딱 이렇게 뭐 떨어지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공무원이다, 뭐 검사다, 경찰이다, 군인이다 하고 하면 초급 어떤 이 계급에 있죠. 뭐 초임검사의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뭐 군 장교 같은 경우면 예를 들면 소위 중위 대위 정도까지 어떤 이 융통성은 떨어지지만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인정도 받고 뭔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떤 강한 추진력도 있고 인정도 받는, 나라에서 진짜 녹봉을 받는 어떤 그런 아주 기운이 강한 어떤 기운이다. 그게 이제 걸록을 세웠다. 걸록이다. 제왕은 인생의 이제 전성기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제왕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40대 정도면 일단은 직장에서, 그쵸? 어떤 최고의 어떤 이사급이나 정점에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다. 전성기면서 상승과 하강을 모두 갖고 있는 어떤 기운입니다. 하지만 정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은 엄청 강합니다. 경험도 있고요. 직책과 어떤 이 노련함도 있고, 어떤 일을 처리하든 능소능대한 어떤 그런 강한 에너지의 기운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제왕이다. 그 상태를 지나서 사람이 이제 한 50대 정도 되면 조금 더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일선에서도 물러나고 은퇴 시기가 돼서 내가 이제는 최고의 어떤 위치보다는 조금 기운이 빠져서 아주 활동력은 좀 떨어지지만 경험과 어떤 이 두뇌 플레이와 지혜와 어떤 이런 이 쇠라고 해서 기운이 쇠한다고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노련함이 있는 어떤 그런 단계가 이제 쇠다. 자, 그 다음에 병은 나이대로 따지면 대략 한 60대 정도로 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딱 60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연상을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병이 들잖아요.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몸이 이제 고장나기도 해서 병의 단계, 말 그대로 우리가 몸에 병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병이 들면 일단은 신체적으로 활동력, 육체적으로는 떨어지지만 다정다감해지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왜냐면 내가 이미 아프고 병들었으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을 또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기운은 떨어져 있다. 자, 여기가 이제 보면은 어떤 기준선에서 생과 사가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지만, 장생은 상승의 기운, 사는 하강의 기운. 사는 말 그대로 죽을 삽니다.
하지만 이게 이 단어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요. 죽었으면 정말 사람이 죽은 건가? 그게 아니고 기운 자체가 어떤 죽은 사람들의 기운처럼 약해서 활동력은 좀 떨어지지만 지혜나 어떤 이런 감성이나 감정은 엄청 풍부해진다. 어떤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묘의 단계가 들어가는데 이건 우리가 사주할 때 인묘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묘는 말 그대로 관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갑갑하고 기운이 엄청 떨어져 있고 뭔가 잘 안 되고, 그쵸? 관 속에 들어가서 이미 기운이 떨어져 있는데 묘 기운이 있을 때는요, 나대지 말고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기운이 이제 묘를 거쳐서, 그리고 나선 요 절은요, 끊어질 절입니다. 끊어질 절. 그러니까 요 생과 이제 절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죽어서 묘까지는 관 속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육체는 남아 있는데, 이 절은 이제 반등의 어떤 제일 바닥을 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묘보다 절이 훨씬 더 기운이 약하지만, 묘는 이렇게 하강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고, 절은 하강과 상승을 모두 품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절은 이제 완전히 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돼서 무념무상의 상태. 하지만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 우리가 얘기하면 리셋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처봉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끊어져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은 약하지만 희망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이제 절이고, 그리고 나서는 태를 거칩니다. 태는 뭐냐면 잉태한다고 하죠. 잉태. 그래서 사람이라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딱 착상이 돼서 뭔가 이렇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 기운은 약하고 좀 불안하고 하지만 희망이 있어서, 이 어느 정도만 그 기간만 잘 지나면 이제 착상이 돼서 무럭무럭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단계. 기운은 약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엄마의 양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다. 좀 편안하다. 이제 태어날 날만 기다린다.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 하지만 아직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요 밑에 있는 시기는 그래도 기운이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묘절 태보다는 양의 기운이 훨씬 강합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다. 이게 이제 12운성의 어떤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병사묘, 절태양. 이거를 우리가 저는 이제 요거를 부를 때 그냥 생이라고 합니다. 생, 욕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에 붙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욕대, 그쵸? 록왕세,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이렇게 여러분들이 4단계씩 끊어서 입에 붙여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욕대는 우리가 이제 시작, 그러니까 상승기라고 얘기해요. 상승기의 어떤 생욕대, 그쵸? 생욕대. 그 다음에 록왕세는 전성기, 그쵸? 그 다음에 병사면은 쇠퇴기, 절태양은 이제 준비기라고 얘기할게요. 준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절태양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각 계절별로 끊어집니다. 아니면 이게 천간이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생욕대가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2운성은 천간의 글자에 따라서
이 천간의 글자가 어떤 지지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천간이 기운이 약하냐 세냐 에너지가 그다음에 어떤 모양이냐 어떤 상태냐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냐 그걸 12단계로 구분을 해 놓은 게 12운성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거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장생목욕 관대 골록 제왕세 병사묘 절태양의 간략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운의 어떤 그런 모양도 나중에 이 12단계 12지지에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또 강의를 할 거니까 오늘은 대략적인 어떤 이런 의미와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이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꼭 익혀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어떤 강의 기념으로 12운성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이느냐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제가 뭐 천간과 지지의 관계라고 했는데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간목의 12운성, 병화의 12운성, 양간의 12운성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은 꼭 요거를 외워놓으세요.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 자, 수고하셨습니다.